동그라미 4번에서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 글자 그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아파트 분양권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디귿에 대한 내용 읽어드리면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거기에서 상환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상환. 자, 일반적 채권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일반적 채권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일반적으로 채권 그러면 앞에가 상환 글자가 없어요. 없는 원인은 초등학생도 또 유치원생도 채권 보유하고 있으면 만기 때 현금으로 상환 받는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상환 글자를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앞에 채권 앞에 상환 글자가 없다면 그건 현금 취득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굳이 상환자 붙였죠. 상환자 붙였다는 것은 이건 특수 경우예요. 일반적 경우가 아니란 겁니다. 특수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 토지 상환 채권 이랬으니까 만기 때 토지로서 상환 받겠다. 그럼 토지로서 상환 받으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다. 이제 구별점 찾아냈어요. 구별점에 대한 이유로서 채권 앞에가 상환 이 글자가 있으면서 부동산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부동산 취득 권리. 채권 앞에 상환 글자가 없이 부동산 나왔으면 일반적 경우로서 현금 취득 권리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상환자가 포인트였어요. 한번 해볼까요? 토지 개발 채권 어떨까요? 포함되지 않아요.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보상 채권도 마찬가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주택 채권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 상환 채권은요. 해당이 된다. 되겠죠? 왜? 상환자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서 구역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리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그 옆에다가 가로하셔서 이렇게 적으세요. 아파트 분양 당첨의 의미. 아파트 분양 당첨의 의미. 아파트 분양 당첨됐으면 계약금 주죠. 계약금 지급함으로써 그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이 내용은 아파트 분양 당첨의 의미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글자 보면서 부동산 양도하는 권리니까 이건 취득 권리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주식 나오지는데 주식에 대한 이유로서 모든 기본세에 대한 내용이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페이지 반 어떤 기본세는 2페이지라고 설명되면서 숫자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라고 강조하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그 내용 알 필요 없고요. 이것만 아세요. 주식에 대한 내용 간결하게 하나만 압시다. 하나에 대한 이유로서 상장 주식 거기 밑에다 적으시면 돼요.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는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은 과세된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은 과세된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상장 주식 하면은요, 어느 법이냐면 상장법인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코스닥, 코스피예요. 또
소액 주주니까 개미 군단. 개미 군단 분들에게 코스닥에 있는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러면 증권시장이 육성될까요? 안 되죠. 증권시장을 육성을 위해서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과세다. 이제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 이 말이 없는 주식은요. 과세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비상장법인 주식은요. 과세. 대주주든 소액 주주든 다 과세. 해외 주식은요. 과세. 하여튼 주식 글자만 있다면 과세하시면 돼요. 그 숫자 외울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맞게 적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밑에에서 6번 기타 자산.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과 주식이 합치됐기 때문에 기타 자산 이렇게 칭하는 건데 그 내용은 알 필요 없고 기타 자산에 속하는 것들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1번 볼 때 특정 주식 어떤 글자 낍니까? 주식. 그럼 주식 있으니까 이건 과세다, 과세된다. 과세된다.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숫자적 내용으로서 소유 주식수 50, 부동산 차지한 비율 50, 양도 비율 50. 이 숫자는 시험지에가 맞게 적어지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시면 되겠어요? 주식. 이 글자 있으니까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러면 되고요. 그냥 또 다시 그 밑에서 특정 업종의 영위법인 주식. 여기도 마찬가지 주식 글자 있죠. 과세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휴양업종. 기본서 보시면 휴양업종에 대한 내용들 쭉 적어져요. 그런데 그 업종들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알 필요 없고요. 또 그 업종의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 차지한 비율이 80%. 이것도 숫자적 내용으로서 맞게 적어져요. 알 필요 없죠. 아는 건요. 한 주식의 양도. 주식 나오죠.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 자산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3번. 특정 시설물의 이용. 이용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회원권 따로 동그라미. 회원권 동그라미. 여기서 특정 시설물의 이용 회원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는 한 문장으로서 6줄로 적어져요. 6줄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일반인보다 싸게 배타적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일반인보다 싸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형태의 권리. 이렇게 적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이 문장에서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설물의 명칭이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말고요. 이용 글자 있든지 아니면 회원권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기타 자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 때 고급 사교장을 일반인보다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어떨까요? 이용자 있죠. 그러니까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또 해볼까요? 콘도미니엄 회원권은요. 기타 자산. 또 되고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도 됩니다. 주주 회원권 어떨까요? 믿으세요. 끝에가 뭐 나왔어요? 회원권.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 되겠죠? 하여튼 회원권 글자 있으면 포함이 된다. 라는 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4번과 5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 여기에서 영어권 뜻이 뭐고 이주권 뜻이 뭔지 저는 몰라요. 여기에 대한 내용, 영어권의 뜻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서 잘 알 것이고 이주권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공법서 잘 알 거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이것만 알아요. 영어권과 이주권에 대해서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이다. 형체가 만들지 않았다면 그때는 무채자산권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체 만든 것은 간단해요.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 이랬으면 부동산이 형체 있는 거죠. 형체 있는 거니까 이 영업권도 더불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함께 나오면서 영어권 나왔으면 형체 만들어진 거니까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물. 이 주권도 앞에가 어떤 말 나왔어요? 함께. 토지, 건물과 함께. 이 주권. 함께 글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영어권과 이 주권은 기타 자산이다. 이제 그 밑에서 가로 보세요. 가로 먼저 읽어줄게요. 해당 이주권 가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것은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합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는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감정평가 방법 다 맞게 적어져요. 적을 필요 없고 거기에서 방법에 따라서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주권 나왔죠. 그러면서 거기 문장에가 함께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끝말은요. 제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부량을 많게 하려고? 우리 많게 하지 맙시다. 적게 해가지고 극대한 최대한 효과 누립시다. 그래서 이주권과 영어권 앞에 함께 글자가 있으면 기타 자산. 없으면 무채 자산권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7번 신탁 수익권의 양도. 거기다가 동그라미. 신탁 수익권 양도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줄에서 끝에 보니까 양도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이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하여서 3년 전에 이게 신설된 겁니다. 3년 전에 이게 신설됐으니까 이 내용이 3년 전에 문제가 나올지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오른쪽 보시면 소득세법 제88조 1호 양도란 해가지고 박스 나오죠. 박스에서 동그라미 3방에 대한 내용이 3년 전에 신설된 겁니다. 그 내용 먼저 읽어줄게요. 유탁자와 수탁자 간 신인관계에 기하여 유탁자의 자산의 신탁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문장에서 단순하게 신탁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가세요. 다시 그 밑에서 유탁자가 나오죠. 유탁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니꼬루 신탁자다. 이렇게 적으세요. 신탁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디선가 많이 들었죠. 두 과목에서 들었을 거예요. 한 과목은 민법, 한 과목은 등기법. 안 들었습니까? 듣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신탁자가 곧 유탁자입니다. 세법에서는 신탁자를 보고 유탁자라고 칭해요. 그럼 신탁자가 원소유자죠. 원소유자. 유탁자가 원소유자. 그리고 그 밑에서 실질적 지배 밑줄. 이제 방금 동그라미 친 것과 밑줄 친 내용을 연결시켜 봐요. 연결시켜 보니까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그럼 원소유자가 실질적 지배하고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이다 아니다? 이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볼 수 있는 경우 옆에다가 화살표 하셔가지고 양도가 아니다.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문장에서 신탁 글자 있든지 아니면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이 글자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5줄은 암기된 겁니다. 이해도 했죠? 그럼 이해됐으니까 글자에서 외워야 되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신탁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또 하나는 유탁자의 실질적 지배.
이만 넣었어도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예인 쪽에서 방금 동그라미 친 거 신탁 수익권의 양도. 신탁 글자가 있는데 뒤에서 수익권의 양도. 수익권 양도 글자가 붙어 있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수익권입니다. 이 수익권에 대한 내용은 속되게 표현해 주면은요. 고상한 말이 아니라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월세 수령권 되겠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수익권 양도예요. 현금을 유탁자가 받아야 돼. 원소유권자인 유탁자가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탁자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여기다 내용은 실질적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넘겨줬다. 현금은 누가 받아요? 원소유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소유권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겼어요.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그럼 이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 왜? 현금 받을 걸 넘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 소유권도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내용 양도. 이제 문장에서 결과적 내용 말씀드릴게요. 문장에서 신탁 글자만 있다면요. 양도가 아니다. 하나 연결해가지고 수익권 양도로 나온다면요. 그런데 양도.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그 내용들, 왼쪽, 오른쪽 내용들 거의 합쳐가지고 한 문장으로서 7줄 되는 거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과세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문제 풀어드릴게요. 기본서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내용 요약집의 문제로 풀어드릴게요. 요약집에서 문제 153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가 1번 나오죠. 1번에서 양도 차익,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 과세되지 아니한 물건을 골라라 라는 내용으로서 기업, 토지, 건물 들어가야죠.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사용되는 권리니까 포함되고요. 부동산 취득 권리 포함되고요. 대주주 상장 주식은요. 포함되겠죠. 상장 주식 소액 주주는 들어가지 않고 상장 주식 소액 주주를 뺀 나머지의 주식 글자는 다 포함. 그래서 여기에서 니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영어권 나왔죠. 영어권 앞에 어떤 글자 있어요? 함께 있으니까 과세 대상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비읍에서 주주 회원권은요. 회원권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물 시옷 골프장은요. 해당이 됩니다. 자, 학교 운동장 부동산이죠. 그럼 골프장도 부동산. 이제 여기서 알 거 장자 나오잖아요. 그럼 부동산 하시면 돼요. 별장 어떨까요? 부동산이니까 과세 대상물. 고급 오락장은요? 과세 대상물 됩니다.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은 단란주점과 그리고 룸사롱을 총칭해서 표현된 단어가 고급 오락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에가 장자 나왔으면 부동산으로서 과세 대상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응에서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안 되죠. 임차권 앞에 등기된 글자 없으니까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주택 채권, 채권 앞에 상환자 없죠.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축권 나왔는데 거기에서 글자가 함께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은 거기에서 목금토일가 답입니다. 특이한 놈이 답이네요. 특이하지 않는 일반적 내용은 답 아니고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나온 것은 답 아니고 특이한 놈, 여기서 목, 금, 토, 일. 얘가 답. 그리고 3가로 갑시다. 3가로에서 양도에 해당된 경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됐다고 가정해요. 여기 해당됐다고 가정하고 팔다에 해당이 되었으면요. 양도. 또 되겠죠? 또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는데 팔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양도가 아니다. 이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3가로와 4가로예요. 3가로는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였으니까 팔다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또 D페이지에서 154페이지에서 4가로에 대한 내용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니까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으나 팔다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뭔만 생각하면 될까요?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했거든. 그렇으니까 팔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팔다에 대한 이유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에 대한 내용을 한문으로 말한다면 이건 매도, 매각. 자, 문장에서 쭉 가볼 때 매도, 매각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 또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것도 팔다입니다. 돈 대신 물건 받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교환이죠.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받았잖아요. 그렇으니까 내 거 주고 받는 거 교환. 교환 글자 보면서 양도 하시면 되겠는데 두 개만 조심하세요. 두 개 조심하실 것으로서 교환의 취소. 그 옆에서 취소 옆에 글자가 아주 아름답게 적어져요. 아름다운 글자로서 민법사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선의의 제3자. 이거 적어져요. 선의의 제3자 이 글자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맞다 하지 마세요. 그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포인트에 대한 취소가 포인트예요. 취소에다가 동그라미. 교환의 취소. 취소가 포인트니까 취소란 말은 소급에서 무효죠. 그럼 이 교환을 무효시키니까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교환 취소 나왔으면 뒤에 글자 보지 말고 막바로 끝말 가세요. 양도가 아니다. 다시 그 밑에 두 번째에 대한 이유로서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경계를 또 그 밑에서 바꾸기 위해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교환 나오죠. 교환 나왔을 때 이 교환에 대한 내용도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왜 양도를 보지 않겠는가를 볼 때 토지 경계 변경에 대한 내용은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겁니다. 그럼 지번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꾼다는 것은 자기 것, 자기가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환 나오고 토지 경계 변경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D페이지 보시면 박스로서 적어져요. 박스 적어진 내용을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이게 몇 줄이냐면 벌써 7줄이에요. 7줄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죠.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또는 기억 못합니다. 거기서 체킹만 합시다. 체킹으로서 공간 정보의 구축. 이 말 나온 줄 밑에 줄. 첫 글자 하는 나오죠. 그러면서 그 옆에가 교환 밑줄. 다음 각 A, B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하면서 A 보니까 A에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자, 경계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바꾸기 위하여. 변경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볼 때 위에서는 교환, 밑에서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나왔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 밑에 B번에서 20%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요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그럼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이제 거기 문장에 대해서 7줄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이것만 아시면 돼요.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나오고 교환 글자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린데 문장 쭉 가보니까 교환 글자 있고 그리고 취소 글자가 있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교환 글자 있고 토지 경계 변경 글자 있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자, 반대적으로서 교환 글자가 있는데 토지 경계 변경, 교환의 취소 이 글자가 없어요. 그때 그 교환이 있는 문장은요. 양도. 이러면 돼요. 그러면 그 문장을 전부 다 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동그라미 3번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그래서 개인이 밑줄 그리고 그 옆에 현물 출자 밑줄. 자, 개인이 물건으로 출자합니다. 누구에게? 법인에게. 그러니까 물건으로 출자하게 되면 물건의 소유권은 법인에게 이전되고 법인으로부터 출자니까 지분 받겠죠. 대가 받았음으로써 양도로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4번 경매, 여기에 내용과 대물 변제 같이 연결해서 설명할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 팔다입니다. 아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팔다였죠.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것도 팔다입니다. 그러니까 돈 대신 물건 받다, 돈 대신 빚 갚았다. 팔다에 대한 이로서 대물 변제죠. 대물 변제 양도. 대물, 물건으로 변제, 빚 갚다. 였으니까 양도 되겠죠. 이 대물 변제의 가장 대표적 내용이 이혼 시 유자료 지급 가름하여 과세 대상물의 소유권 이전. 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볼 때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넘어갔죠. 그 소유권 넘겨주고 현금 다 줬어요. 대물 변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또 이 말이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거기서 혼동스럽지 그지없습니다. 혼동스러운 것을 막기 위해서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유자료 지급. 자, 문장에가 유자료 이 글자가 있다. 그럼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혼동스럽지 않아요.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문장이냐면 그 옆에 문장 보세요. 옆 페이지 문장.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 나오죠. 거기에서 또 이혼 나와요. 이러니까 이 동그라미 5번 문장과 방금 했던 왼쪽에 있는 점 문장과 계속 혼동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단어 집어준 거예요. 유자료 나왔으면요. 양도로 되는 거고요. 5번도 집어줄까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 집어줄게요. 여기도요. 동그라미 5번에서 이혼으로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보니까 분자 나오죠. 밑에 줄에서 할. 연결하니까 분할. 분할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수 안 속겠죠? 유자료 나왔으면요. 양도. 분할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왼쪽 페이지 오십시다. 왼쪽 페이지 오셔서 볼 때 경매, 경매 당하다. 경매 당했으면 빚 갚은 거죠. 빚 갚았으니까 경매 글자 보면서 양도 이러면 되겠는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경매 나오고 뒤에가 본인 재취득 나왔어요. 그럼 본인 재취득이면 자기 것, 자기가 가지고 온 거죠.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이제 경매 나오고 그 옆에서 본인 제취득 글자가 없어요. 그때는요, 양도.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충분히 구별될 거고요. 그리고 동문의 5번에서 수용. 수용에 대한 내용 양도라는 거 아시겠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파산 선고. 파산 선고란 말은 법원에서 빚 갚다에 대한 내용이 파산 선고 뜻이에요. 빚 갚았으니까 여기도요, 양도로 될 것이고. 그리고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건데 혹시 모르니까 모의고사 풀 때 푸시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재산세 물납. 재산세에서는 물납에 대한으로서 부동산으로서 물납케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지자체에게 이전되고 그리고 재산세 다 납부했다. 현금 줬다. 라는으로서 이건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니까 양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7번. 7번에 대한 내용에다가 별표시 하나 하시죠. 7번 설명드릴게요. 자, 문장에서 쭉 가볼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 이 글자는 다 맞게 적어져요. 이거 보지 말고 부담부 증여 이 글자를 보세요.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끊어보면 안 되는 글자인데 세법에서만 끊어봐요. 끊어볼 때 여기에서 부담부, 이 부자가 지워줄 부자. 어떤 부담을 지우냐?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우고 소유권 넘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빚 갚았죠. 빚 갚았으니까 양도. 채무 외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과 증여세가 같이 살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 대한 이로서 시험하고 연결시켜 볼 때 증여세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끊어봐야 되겠죠. 세번만 끊어봅니다. 부담부 증여 이만 넣으면서 채무 이렇게 끝났다면 빚 갚은 거니까 양도. 채무로 끝나지 않고 나머지로 끝났다면 그때는 증여.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결과적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상황 만들어 볼게요. 상황 만들어 볼 때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은행은 자기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토지에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가 있다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받을 금액이니까 채권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7억이었으면 7억 이렇게 적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은행의 입장. A의 입장으로서는 채권이 아니라 빚, 채무. A의 입장으로 볼 때 이건 채무 금액으로서 7억. A가 채무 금액, 7억 금액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시가가 17억 됐을 때에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B 증여 받아야 안 받아요? 이런 일만 날마다 했으면 좋겠잖아요. 받죠?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디까지 받았다? 채무까지. 받죠? 그럼 채무까지 안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이 토지의 소유권은 B에게 넘어가죠. 소유권 넘어가고 A 입장으로서 빚 갚았다. 그럼 이 채무 금액이 바로 양도. 그럼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10억은요. 증여. 합치니까 부담부 증여. 여기에서 나누니까 이 채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10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증여세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끊어봐야겠죠. 채무로 끝났다면 양도다. 만약에 문제에서 채무 외 나머지로 끝났다면요. 증여. 증여로서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또 부담부 증여 알았으면 여기는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 간 이 내용과 같이 연결 비교시켜야 돼요. 연결 비교시키기 위해서 D페이지 폈다가 다시 올게요. D페이지 보시면 156페이지에서 리을이 아니라 동그라미 9번 또는 9번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거기다가 동그라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개별적 문제 키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경우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 추정. 밑에 증여, 추정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이건 일반적 경우.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단서 있습니다. 동그라미 9번 밑으로 하나, 둘, 셋, 셋째 줄 보시면 첫 글자 밑 양수자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니까 다만 해당 자산이 다음 각 기억, 기억 옆에다가 적으세요. 기억 나왔으면 옆에다가 부터 미음 이렇게 적으세요. 이 부터 미음을 적으세요. 미음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이 연결시키면 기억부터 미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리을이 있고 미음 없죠. 그래서 거기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미음 적어요. 땅땅땅 교환. 이 땅땅땅 글자가 엄청 많이 적어져요. 이 글자는 외울 필요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교환 이 글자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교환이라고 적으세요. 교환 적고 그리고 나서 우의 기억에 대한 내용과 리을 되어 있죠. 이렇게 묶어서 양도 이렇게 적으세요. 기억부터 리을까지 묶어가지고 양도. 여기에 해당됐으면 양도.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은 증여 추정.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간에 대해서는 일반적 경우와 특수 경우 두 개 있다겠죠. 먼저 일반적 경우부터 해볼게요. 직계 존 비속간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버지와 아들. 이 대표적.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줬다고 하였을 때 아들로부터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이니까 끝말은요. 증여 추정입니다. 추정이란 말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면 그 반대 의사를 인정하겠다라는 뜻이 추정의 뜻.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입증해 줬어요. 이랬을 때 은행하고 입맞춤 될까요? 안 되죠. 은행하고 입맞추려면요. 은행 지점에 계신 13명과 다 입맞춰야 돼. 입이 부르터. 이 부르트면 한 사람은 꼭 나불나불 거려. 그러니까 이건 입맞추지 못하죠. 반대 의사로서 은행 잔액증명서로서 입증해 줬어요. 그 내용을 믿어줘요. 믿어주니까 문장에서 대가 입증 이 글자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 그 내용이 리을에 대한 내용이에요. 리을에서 대가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 자, 대가 입증 나왔죠. 이거 나왔으니까 양도. 또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줬고 그 내용을 경매로서 처분됐어요. 경매는요. 법원서 현금 줬다는 것을 입증하죠. 법원하고 입맞출까요? 맞추지 못하죠. 그럼 이때에 대해서도 뭘로? 양도. 경매 나오면 공매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공매에 대한 내용도 밑줄, 경매도 밑줄. 기억에서 경매, 그리고 디귿에서 공매, 밑줄.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로 될 것이고요. 또 다시 파산 선고, 니은에서 파산 선고. 파산 선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그럼 법원하고 입맞춤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양도. 그리고 교환은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을 등기부에 의해서 서로 간에 입증시키죠. 교환에 대한 눈도 등기부로 입증된 거니까 양도로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결과적 내용을 알아냈어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뒤에서 글자 찾기, 대가 입증 글자, 아니면 교환 글자, 아니면 경매 글자, 아니면 파산 선고 글자가 있으면 그 말은 양도, 없으면요 증여 추장.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으면 그 말은요 증여 추장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비교하시라고 기본세 없는 내용을 표로 만들어졌어요. 표 보시면 부담부 증여 나왔죠. 부담부 증여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옆에서 채무로 끝났다면 그때는 증여자가 양도세 납부 거기다가 밑줄 채무 밑줄 그 옆에 증여세 자 증여자가 양도세 납부 그리고 그 옆에 칸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나오죠. 뺀 금액에다가 적으세요. 나머지 수증자가 채무 인수를 뺀 나머지죠. 뺀 나머지는 뭘로? 증여. 증여세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부담부 증여 나오는데 앞에가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관 글자 있죠. 이게 개별적 문제 키. 그러면서 이제 글자 찾기. 옆에 보니까 대가 입증 글자, 교환 글자, 파산 선고 글자, 교환 글자 없죠. 경매 없죠. 없으니까 끝말은요. 증여 추정. 추정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밑줄. 인수하지 않은 거니까 그 옆에서 전체가 증여세. 전체 증여세.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라고 기본세 없는 내용을 표로서 요약지에다 만들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 페이지 가죠. 앞 페이지에서 154페이지에서 4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팔다가 아닌 경우죠. 자, 그 내용으로서 문장 가보니까 무상 나왔어요. 무상이니까 대가성 없는 거래로서 양도가 아니다. 조심하실 점은 무상 나왔는데 뒤에가 매도, 매가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양도. 단순하게 무상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상속받다 그러면요. 무상만 나왔죠? 양도가 아니다. 또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끝에 매각 나왔죠? 그러니까 양도.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 거기에 약간 가려고 했더니 신탁 나왔죠? 신탁에다가 동그라미.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어 해설 쭉 적어져요. 영어 해설 읽을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학문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합격만 하실 겁니까? 합격만. 그리고 이제 아는 것은요. 명의시사 뜻이 어떤 뜻인지 나는 몰라. 모르고 아는 것은 신탁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조심하실 점은 신탁 나오면서 수익권의 양도 글자 있으면요. 그때는 양도.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동그라미 3번 양도담보. 양도담보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문장 끝에서 양도로 보지 않은 밑줄.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라고 민법서 배우죠. 안 배워요? 물어봅니다. 가서. 양도담보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라고 배워요. 그러면 볼 때 양도의 뜻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죠. 형식상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로 됩니다. 또다시 그 밑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에다가 동그라미. 양도담보와 채무불이행 글자가 연결되면 끝말은 양도로 본다. 일단은 밑줄. 이제 예습 차원으로서 체킹해 줬어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양도담보에 대한 내용은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가등기에 대한 내용과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에 대한 내용은 가등기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이렇게 가정합시다.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짱순이의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짱순이가 빚이 4억 있었습니다. 이 빚 4억을 짱순이에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가서 짱순아 빚 갚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짱순이가 1년만 참아주라 이렇게 하니까 채권자는 그래 너희 말대로 1년 참을게. 그 대신 너 간판 내래 하면서 채권자 간판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기부에다가 채무 변제 기간 적어져요. 채무 변제 기간으로서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적고요. 그리고 채무 금액 적고 이자율 이 전부 다 적어져요. 적어지면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양도담보입니다. 이게 양도담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 볼 때 이 기간 동안에 짱순이가 빚 4억 갚았어요. 4억 갚았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짱순이가 슬 나와가지고 채권자 물리쳐.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 소유권자는 누구? 요 기간 동안에 누가 안에 숨어져 있어요, 얘가? 짱순 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소유권자는 누구? 짱순. 서류상으로서만 채권자. 서류상이니까 형식상. 되겠죠? 실소유권자는 누구? 짱순 그대로. 그러니까 문장에서 양도, 담보 이 글자 있으면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이 넣어져요. 되겠죠? 다시 이제 여기에서 요 기간 동안까지 짱순이가 빚을 안 갚았어? 그러면요. 대물 변제에 됨으로써 그때는 양도로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따라서 문제 풀 때 도움되도록 말씀드리면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양도, 담보 이 글자만 있어요.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돼요. 양도, 담보 글자 있는데 뒤에 애가 채무, 불이행 이란 글자와 연결돼 있어. 아니면 채권자, 담보권 실행 이 글자와 연결돼 있다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이다.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장으로서 속출되는 것은 전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밑에다가 적으세요. 채권자 담보권 실행. 채권자 담보권 실행. 이 글자 있든지 아니면 채무 불이행 글자 있으면 끝말은요. 양도.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눌러서 먼저 읽어줄게요.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밑줄. 두 개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 동그라미. 자, 여기서 분할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뭐 재분할도 분할이니까요. 끝말에 대한 눌러서 양도로 보지 않음. 거기 밑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에 대한 내용이니까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죠. 이렇게 사이좋게 3분의 1씩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A가 3분의 1만큼 분할 등기했어요. 그러면 양도다, 양도 아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없죠.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분할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돼요. 다시 B와 C가 사이좋게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한 순간에서 크게 싸웠다. 크게 싸웠으면 찢어야죠. 찢었어. 재분할 했다. 고 하였으면 집은 자기 집은 똑같이 가지고 가죠.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자, 문장에서 분할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C가 자기 지분 10%만큼을 대가 받고 소유권 넘겼어요. 이건요? 이건 양도.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문장으로서 그림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문장 나오니까 우리는 문장으로 풀 줄 아셔야 돼요. 문장에 대한 일로서 문장 쭉 가보니까 분할 나왔어요. 분할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할 글자 앞 아니면 뒤에서 지분 변경이 있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여기에서 지분 변경 있다는 말은 지분 감소를 의미합니다. 지분 감소의 의미. 지분 감소의 의미니까 이건요. 양도. 자, 문장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주 쉽게 구별이 돼요. 자, 방금 밑줄 친 것이 지분 변경 없이 그랬죠? 없이 했으니까 뒤에 분할 나옴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근데 분할 나오면서 지분 변경 있다 그러면요. 그때는 지분 감소의 의미니까 양도. 되겠죠? 이렇게 두 구절만 알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 문장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5번. 또 5번도 쭉 가보니까 어떤 글자 끼었어요? 분할. 분할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매매 원인 무효소에다가 동그라미. 이 말은 매매했던 원인이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서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그럼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죠. 매매 원인 무효소 이 말 나오면 뒤에서 소유권 환원 이 글자는 다 맞게 적어져. 그 글자 볼 필요 없이 매매 원인 무효소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끝말 양도가 아니다에다가 밑줄. 그리고 매매 원인 무효소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적법하게 법에 맞게끔. 이 말 있으면 그때는 양도. 적법하게 이 말 넣으면서 그 옆에 적어진 글자는 아주 아름답게 적어져요. 근데 그 아름다운 글자를 보고 속으면은요, 재꼴당합니다. 맞고 살거든. 안 맞기 위해서 그 글자 아예 보지 말고 적법하게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양도. 매매 원인 무효소 나왔으면요. 법을 어겼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충분하게 구별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환지처분 동그라미. 환지처분 글자 있으면 앞에서는 도시개발법 이 글자 맞게 적어져요. 또 뒤에서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 글자도 맞게 적어져요. 그래서 환지처분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이는 이런 뜻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겠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줄 끝에서 보류지, 밑줄, 그 줄 밑에서 충당, 밑줄. 보류지, 충당에 대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 양도를 보지 않겠다. 이제 환지, 처분 이 말이 있다 그랬지? 보류지, 충당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자, 양도를 보지 않음에다가 밑줄. 이제 ESP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환지, 처분부터 먼저 해줄게요. 환지, 처분. 자, 이 지역, 요 지역이 도시 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A가 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도시 개발 사업 들어갔으니까 A는 이 밭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줘야 사업 시행자가 도시 개발 사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밭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사업 시행자는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가지고 A에게 환지합니다. 환지. 이 환자가 바꿀 환. 요 지자가 땅지. 지목을 바꿔서 A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지목 바꿔서 대지로 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밭의 소유권 넘어가고 대지 받았죠. 교환이에요. 교환이니까 A 너, 사업 시행자 너, 둘 다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러면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 아니죠. 취득도 아니에요. 소유권 아니니까 양도 아니죠. 취득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환지 처분입니다. 이게 환지 처분인데 이제 이 환지 처분 요 글자 있으면 앞에는 도시개발법 맞게 적어져요. 외울 겁니까? 외울 필요가 없겠죠. 맞게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서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요 뒤에 맞게 적어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이 뒤 글자 보지 마시고 이 환지 처분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이러면 되겠죠. 이런 일로서 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여기에서 보류지 이거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보류지 배웠고 채비지 배웠죠. 채비지는 적은 개념, 보류지는 큰 개념. 적은 개념으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은 보류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대지로서 환지해 주는데 이 밭의 가액 전체로서 환지하겠는가? 아니에요.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만 대지로 환지합니다. 그럼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사업 시행자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비지. 그럼 여기서 채비지로서 이 채자가 대체할 채, 요 비자가 비용 비, 땅지, 비용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겠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사업 시행자가 과연 땅 파서 장사할까요? 땅 파야지. 당연히 파야지. 토큰을 그거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비용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았죠. 현금 대신 땅 받았으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 넘어가고 빚 갚았죠. 뭐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니까 A 너 이제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A는 뒤통수 2대 맞았어. 2대 맞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할 바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게 채비지. 그러면 큰 개념은요. 보류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요. 보류지 되고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에서 A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B한테도 받아요. 그럼 B한테 받았다면 넣어줘야죠.
최비지 넣어준다, 충당. 해서 돼요. 충당됐다는 말은 증가죠. 최비지가 이만큼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충당 밑에다가 증가라고 적으세요. 보류지 충당 나와도 양도가 아니다. 보류지 증가 나와도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출제자가 어떤 영어를 쓸지는 몰라. 그 사람들은 문장력 표현이 아주 좋거든. 그래서 증가로 나올 수도 있고 충당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가 나와도 양도가 아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조심하실 점이 그 밑에 적어진 내용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도시 개발 사업으로서 환지 받은 토지를 매각. 자, 환지 받은 토지 매각에다가 밑줄. 환지의 매각입니다. 자, 환지 매각으로서 언제 팔까요? 일반적으로. 이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파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파는 거니까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가 없음으로써 환지의 매각은요, 양도. 또 그 밑에서 보류지 매각, 이것도 양도. 끝에 어떤 글자 있어요? 매각. 있으니까 양도.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더 깊은 내용으로 적읍시다. 여기까지는 안 나오길 비는데 혹시 모르니까 적어줄게요. 감환지라고 적으세요. 감환지. 설명 곧 드릴게요. 감환 적고 화살표 하셔가지고 양도. 그 밑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증환지 해가지고 취득. 취득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법서 배웠어요. 공법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 얘가 감자가 감소할 감, 적게 받았죠? 적게 받았다? 이게 바로 감환지. 이런 내용이죠.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인데 이만큼은 받았다. 이랬으면 이만큼에 대해서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청산금 받아요. 그 청산금이 현금. 그러면 요만큼의 소유권 넘어갔죠? 돈 받았죠? 뭘까요? 양도. 그래서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 나왔으면 양도. 또 다시 증환지.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인데 이만큼 받았다. 그럼 이게 바로 증가된 부분의 환지죠. 그럼 여기는요, 돈 줘야죠. 그럼 이건 뭘까요? 취득. 취득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증환지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8번에 대한 내용 아까 했던 거죠. 문장 쭉 가보니까 신탁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또 문장에서 쭉 가볼 때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이렇게 나온다면 양도가 아니다. 왜?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로서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그 내용으로서 양도냐 양도 아니냐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살펴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로서 숙달시킵시다. 문제를 숙달시키면 이 내용 금방 알게 되거든요. 자, 문제 보죠. 156페이지에서 기본서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약집 문제로 갑니다. 기본서에가 문제 있었으면 풀어줬을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2번 되는 걸 고치세요. 1번으로요. 1번 고치고 이제 보죠. 양도소득의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거주자인 소액주주가 비상장 주식 양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상장 주식이죠. 그러니까 상장 아니니까 양도.
그리고 3번에서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 양도. 자, 여기에서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로 외국 사람.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국외 양도에 대해서 납세이 있다? 그 나라 건 그 나라가 과세. 국내로 나와야 되겠죠? 국외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다시 그 옆에서 법인이 국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했던 주체가 법인이죠. 주체가 법인이니까 법인세. 주체가 개인이었으면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 3번이 답 되겠네요. 4번 갑시다. 4번에서 거기에 오른쪽 약간 갔더니 담보. 담보 나왔죠?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소유권 넘어간 건 아니에요. 담보 이 글자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러면 되겠는데 더 쭉 가보니까 그 옆에서 채권자 담보권 실행 나왔죠? 채무 불이익 나왔잖아요. 그 말은요, 양도. 양도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5번에서 대주주 상장 주식. 상장 주식에 대해서 소액 주주가 과세하지 않는다. 대주주는요, 과세.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글자 하나 딱 튀어나오죠. 뭐가 튀어나옵니까? 위자료.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그 말은요,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이다. 그런데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빚값 받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에서 4번. 거기에 쭉 가보세요. 어떤 글자 튀어나온가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 쭉 가볼 때 어떤 글자 튀어나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주무시다가요, 4번요. 이거 아니죠? 뭐 나왔어요? 분할. 분할 나왔죠? 분할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양도이다 그랬죠? 틀렸죠? 5번. 5번이 가장 대표적 내용의 문제입니다. 5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아닌 겁니다. 자, 기억,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보류지 충당, 양도가 아니다.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토지 상환 채권, 상환자 있죠? 그럼요, 양도. 그 다음에 디귿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나온 말이 분할,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을에서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 그러면요, 양도. 그리고 미음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 뭐 나왔어요? 판매 목적. 이만 넣었으니까 이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에 과세하지 않는 걸 하였으니까 거기에서 답은 기억, 디귿, 미음으로서 2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양도냐 양도 아니냐 살펴드렸었고요. 10분 쉬었다가 또다시 내용 봅시다.